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이고요.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생입니다. 오랜만에 좀 길게 설명했는데 잠시 물 좀 마시고 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4단원의 평면 도형의 이동 되겠습니다. 평면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니까 여기서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어색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이 평면 도형이었을 텐데요. 평면 도형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무언가의 도형을 뭐 어떻게든 이동하겠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단원 총정리를 함으로써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첫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이 자료는 조금 더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교육봉사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고, 그래서 분이 조금 길 겁니다. 그 부분만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 평면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도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도형들이 맞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웠던 이제 도형들이 있죠.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류들 얘기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변의 길이에 따라 나누는 게 있죠. 변의 길이에 따라 뭐가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리고 각도에 따라 또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90도 아니면 뭐 그보다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둔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형의 정리를 좀 진행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변의 길이에 따라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세 개로 구분했던 예각 삼각형은 이제 삼각형 중에서 이제 예각입니다. 예각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180도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모두 합했을 때 180도를 이루면서 각각의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지 않는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직각 삼각형은 한 각이 90도를 이루는 삼각형으로서 나머지 두 각의 크기의 합이 90도가 되는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고, 둔각 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90도를 넘으면서 180도가 되지 않는 삼각형을 지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종류를 이제 변의 길이와 각도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 봤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각형은 뭐 각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변의 길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마 다 변의 길이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적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형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은 사다리 꼴이 하나 있을 거고요. 평행 사변형이 있을 거고, 마름모가 있었을 거고요. 직사각형이 있었을 거고요. 정사각형이 있었을 겁니다. 또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5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에 가서 또 배우는 사다리 꼴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제시를 해보면 네, 등변 사다리 꼴입니다. 네, 이렇게고요. 그냥 설명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꼴은 네, 아시다시피 한 이제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평행한 한 쌍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다리 꼴이에요. 그러면 사다리 꼴이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이 모두 평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행한 변은 두 쌍이 나타나죠. 사다리꼴에서 조금 더 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평행사변형입니다. 마름모는 일단 두 변이 평행하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모두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네, 그쵸. 그러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이제 사각형인 거죠. 제가 조금 더 잘못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름모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제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름모는 일단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모두 같으면서 평행합니다.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하고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입니다. 제가 조금 혼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은 네, 아시다시피 각의 크기가 각각 90도를 이루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그리고 각의 크기가 각각 90도를 이루면 정사각형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다리꼴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행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일단 평면 도형을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내용은 바로 이동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동 맞습니다. 무브먼트라고 하죠. 네, 그 이동이 맞는데요. 수학에서 이동은 어떤 이동이 있느냐라는 내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동이죠. 뭐 어디 건물에서 어디 건물로 이동했다. 내지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동을 시켰다는 거. 자, 서 있는 상태에서 180도 돌려보세요. 네, 이동이죠. 이것도 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워 있어요. 자, 뒤집어 보세요. 이것도 이동입니다. 음, 현재 위치에서 어디론가 가 있으면 이동이에요. 근데 수학적으로의 이동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도형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들어왔고요. 지금에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임의의 삼각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 도형이 있어서요. 여기에 여러분이 뭐 그리고 싶은 도형들이 있다면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각형이라고는 했지만 뭐 다른 도형을 뭐 갖고 와도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자, 이 구름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 구름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는 뭐냐면 이동시킬 겁니다. 이렇게요. 음, 그대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럼 이 이동은 어떤 이동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좀 이상해졌죠? 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선 우리가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간 거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평행
이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평행 이동이요. 평행하다라는 개념은 앞선 사각형 그 중에서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것처럼 똑같은 도형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예. 다만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뭐 크기가 줄어들었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크기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커졌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 형태에 대해서 찌그러졌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 아닙니다. 네, 놀랍게도 이거는 평행이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바꿔서 전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약간 눈뽕이 좀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한 가지 단어는 평행 이동입니다. 네, 평행 이동은요, 우리가 도형을 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가해서 밀었습니다. 그 상황이 평행 이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제시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화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검정색 화면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완전한 검정색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검정색이 될 것 같아서 검정색을 준비해봤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해를 좀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빨간색 도형의 해를 한번 가지고 와보죠. 이 도형에 대해서 해를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잠시만요. 제가 다른 도형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정확한 도형을 제시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을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삼각형은 이제 직각 삼각형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가는 상황이면 평행 이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크기를 줄여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시게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 과정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평행 이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 평행 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뒤집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무엇이라고 붙이냐면 대칭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 이 단어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좀 뒤늦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진 않지만 이 개념을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초등학교 4학년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대칭이동은 대체 그럼 뭐냐? 우리가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평행이동은 도형을 밀었다라고 생각했고요. 이제 대칭이동, 이것을 우리는 도형을 뒤집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다라는 내용의 실생활은 여러분이 이제 아기들, 갓난 아기들 보면은 이제 막 뒤집으려고 애를 써요. 서 있기 전에 이제 뒤집죠. 그 과정이 이제 대칭 이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다른 내용으로서 게임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각형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음, 한번 좀 그려볼까요? 아, 사각형이 이렇게 이제 있고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이상하네요. 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이제 빨간색을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크기는 좀 다르게 했는데 자, 앞면은 흰색이고 뒷면은 빨간색입니다. 누가 빨리 뒤집느냐에 대한 게임이 있겠죠. 이게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뒤집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뒤집기가 맞고요. 자, 이에 대해서 대칭 이동까지 설명이 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또 무언가가 있겠죠. 무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눈뽕 잠시 조심하십시오. 화면을 좀 더 검적해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와 같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도형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워포인트 기능에서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음, 참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했나요? 네, 90도 돌렸습니다. 90도를 돌렸고요. 그 다음에 또 돌려볼게요. 네, 이러면 이제 몇 도 돌린 거냐면 180도 돌린 거고요. 또 여기서 또 돌리면 네, 270도 돌린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돌려요. 네, 이러면 이제 360도가 돌려진 거죠. 여기까지는 네,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제가 돌렸죠. 그 돌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 회전 이동이라고 합니다. 회전 이동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이동이라고 하고요. 도형을 돌렸다가 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흔히 하는 뭐 지금은 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테트리스라는 게임 아실 겁니다. 네, 테트리스 도형이 일반적으로 돌리기를 활용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 테트리스의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럭이 4개로 묶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도형이 있고 또 이런 도형이 있을 거고 또 미음자 있을 거고 또 이제 길쭉한 거 4개 있을 거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돌리죠. 근데 돌리지 못하게끔 또 나오는 도형이 있죠. 바로 이 도형인데요. 예, 제가 지금 그린 이 그림 잠깐만요. 예,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절대 같은 도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정사각형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그리지 못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도형과 이 도형도 예,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제가 도형을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네, 이 도형도 사실 테트리스의 도형에 나오는 예, 모양이죠. 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 제가 지금 그린 7가지 도형을 가지고 테트리스 게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회전 이동에 대한 게임입니다. 음,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평면 도형을 사실은 뭐 밀고 뒤집고 돌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뒤집고 돌리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 4학년 단원에서는
대칭 이동과 회전 이동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도형을 제시합니다. 예,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이동을 가지고 뭐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거나 하는데 그 뒤에 여러분이 이제 미술적으로 나간다면 테슬레이션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좀 더 응용하게끔 여러분이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도 여기서 마련을 하게 되니까 단원을 다룬 데 있어서 좀 도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배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설명만 드리면 이제 뒤에 이제 수학 교과서 뒤에 도형 자르기가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고 그 도형을 실제로 여러분이 이동해보고 뒤집어보고 이제 이동이라는 게 밀어보고죠. 밀어보고 뒤집어보고 돌려보고 뒤집으면서 돌려보고 이런 이제 활동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양들을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라 다른 도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갈 때 있어서 이런 도형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진행을 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음, 평면 도형을 정리함에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이 시간이 제 전체적인 흐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 공부를 해보면 조금 더 재밌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4단원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 거라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촬영을 진행하고 5단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